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탐구하는 미탐TV입니다. 이 영상은 미준TV하고 제휴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동시에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현명한 투자자의 쇼핑 리스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제가 이 코너를 좀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코너는 조정 장세를 염두에 두고 그동안 좀 상당한 성장세를 보였던 종목들 중에서 좀 이렇게 조정이 좀 많이 받고 있는 기업이거나 또는 이렇게 시장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장을 이끌고 있는 업종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큰 빅테크 기업들, 그런 기업들의 현재 상황, 그리고 언제쯤 가격이면 좀 좋을지, 그리고 시장의 이 기업들의 각각의 어떤 실적들과 성장, 이런 것들을 빠르게 리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영상이 좀 길어서 조금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그러니까 이제 한 편에 한 두 종목씩 해서 빠르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우량 기업인지, 그 다음에 향후 예상 실적,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주가 모멘텀, 요 네 가지 중심으로 해서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종목은 두 종목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빅테크 대표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신보틱이라고 하는 회사, 어떤 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시장에 또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주가 차트를 좀 먼저 볼게요. 그리고 수급 쪽에 EMA나 이런 쪽 차트들 먼저 볼 건데, 마이크로소프트를 보면 고점 대비해서 크게 많이 빠진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 고점인 550달러 정도 대비하면 현재 한 15% 정도 빠져 있으니까 급락했다 이런 형태는 아니죠. 그러니까 지수보다 살짝 조금 조정받고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급락은 아닙니다만은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위치와 그다음 혹시라도 어느 정도 가격대면 충분히 성장성 대비 저평가된 기업이냐 이런 것들은 조정 장세를 좀 염두에 두고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초이스탁에서 제공하는 마켓 스코어는 여전히 보통 수준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탐욕에서 그다음에 과욕, 보통 여기까지 내려와서 좀 이제 조금 안정화되고 있는 상태인데 개인적으로는 보통에서 다시 과욕으로 가기보다는 조금은 더 조정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연말까지는 이제 이런 형태의 좋은 기업들을 쇼핑 리스트를 쭉 놔뒀다가 어느 가격대에 오면 좀 사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좀 적어 두셨다가 나중에 투자하실 때 활용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EMA 차트를 보면 저희가 단기로 보는 것과 이제 중기로 보는 것 두 가지로 구분해 드렸는데요. 단기는 5일, 20일, 60일 선을 비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기는 20일, 60일, 120일 선을 세 가지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요 왼쪽에 있는 이제 단기 차트, 요 차트는 다 초이스탁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다 무료로 보실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녹색 5일선이 21선을 돌파하는, 그러니까 녹색이 회색을 돌파하는 이 시점이 단기적으로 수급이 되게 좋은, 그러니까 단기 상승 추세가 시작되는 지점이고, 이렇게 꺾이는 지점들이 있죠. 이런 꺾이는 지점, 그 다음에 여기서 꺾이는 지점, 이런 지점들은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꼬이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수급이 좀 약화되는, 즉 주가가 하락 추세, 그러니까 현재 하락 추세가 조금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중기적으로 보면 이제 20일, 60일선인데 여기도 이제 녹색하고 회색하고 비교하면 요 시점에 2025년도 5월달,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올해 상반기에 바닥을 치고 올라올 때 그때 이제 수급이 좀 턴해서 지금까지는 유지되고 있다가 요 시점 보시면 단기가 깨지는 시점하고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요때 이미 중기가 한번 매도 신호로 전환을 했어요. 보통 이런 신호가 전환하면 바로 또 상승 전환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깨졌다가 다시 잠깐 올랐지만 이렇게 꽤 오랜 시간 동안 몇 달 정도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염두에 두고 그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저희 사이트로 이동해서 현재 상황들이나 실적들 그런 것들 같이 한번 살펴드릴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매매 신호는 지금 매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한번 볼까요? 매수 신호가 나왔다가 지금 손실을 보고 팔았네요. 7% 정도 손실을 보고 일단은 팔았는데 472달러의 매도 신호가 나왔고, 장기간 보면 이 차트 자체가 매수 신호가 나와서
이제 수익률이 낮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 매도했을 때는 이제 수익률이 낮겠죠. 이렇게 쭉 올라와서 수익률이 낮다가 다시 이제 여기서 지금 뭔가 수급의 변화가 있다고 해서 매수 신호를 냈는데 뭔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다시 매도 신호를 지금 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한 상황인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지금 모멘텀 자체는 조금 약화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매 신호는 매도니까 조금 있으면 이게 관망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매매 신호는 이제 프리미엄 회원들만 보시는 건데 신호가 전 종목에 대해서 그다음 매수가 끝나고 나면 자동으로 그냥 매수가 끝났으니까 보유가 됩니다. 그래서 보유 신호가 떠 있는데 사도 되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보유 신호가 떴을 때 매수를 한 지 얼마 안 됐거나 그 다음에 매수를 그러니까 보유가 돼 있는 상태지만 아직 수익률이 크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약 한 자리 정도 안에 머물고 있다. 뭐 한 3% 올랐다, 5% 올랐다. 그러면 신규 매수를 해도 크게 매매 신호에 잘 따라간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유 상태인데 이미 수익률이 막 50%, 70%가 나 있는 상태라던가 아니면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싼 상태라던가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아요. 현재는 매매 신호는 이제 매도가 나왔으니까 얘는 이제 관망이란 신호로 아마 내일 바뀔 것 같아요.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밑에 수급이랑 이런 것들 밸류에이션 좀 볼게요. 아까 여기 이제 단기로 보시면 여기 수급이 이렇게 이제 깨진 것들을 알 수 있고 여기 메뉴에 중기를 누르시면 중기 차트가 여기서 신호가 이제 정배열로 들어왔다가 여기서 지금 역배열로 다시 깨지는 이런 시점들이라서 지금 요 시점에 보시면 지금 121선이 이제 496달러거든요. 496달러고 지금이 476달러이기 때문에 지금 이 더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490, 한 500달러 정도를 좀 강하게 돌파하지 않으면 좀 이 조정 추세가 조금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AI 매매 신호도 아마 이런 것들을 체킹해서 매도 신호가 나온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다시 뚫고 올라갈지 더 내려갈지는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좀 더 조정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AI가 판단하고 이 부분에 대한 신호를 준 거거든요. 그러다가도 만약에 상승으로 턴했다 그리고 강하게 뚫는 어떤 모멘텀이 발생했다 그러면 신호가 다시 발생할 거예요. 그 다음에 회사의 실적을 좀 살펴볼게요. 이게 2026년도 6월인데요. 6월 결산 법인이고 15% 매출 성장, 그 다음 연도 14.8%, 이것도 15%죠. 그 다음 2028년도도 15%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즈에서 매출액을 15% 정도 늘린다는 거는 굉장히 높은 성장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 정도 충분히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EPS는 내년도에 6월에 기준으로 한 15%, 내후년엔 18%, 그 다음에도 한 18%니까 매출액과 EPS 모두 다 15% 정도씩 성장하는 중간 성장 정도는 하는 거예요. 고성장 기업은 아니지만 중간 성장 정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는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고 투자에 임하시는 게 맞고요. 위에 진단 점수를 가지고 한 번에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진단 점수를 보면 87점이고 미국 전체 상장 기업들 중에서 23위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가격이 맞고 수급만 맞으면 언제든지 마이크로소프트는 편입했다 팔았다 해야 되는 되게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전월 대비 2점이 실적 발표하면서 올랐는데 요 오른 부분들은 여기에 눌러보시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어떻게 점수가 바뀌었는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 1년 전에 86점이었고 지금은 87점. 그러니까 1점 올랐습니다. 이걸 유지하고 있으려고 하더라도 성장성이 있어야지만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 부문별로 보면 성장성이 35점으로 떨어졌다가 최근에 이제 실적 업데이트되고 예상 실적들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45점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이런 점수들도 단순히 매기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들어오는 데이터들 다 체킹해서 알고리즘이나 AI가 체킹해서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뭐 실적 바뀌었는데 얼마나 민감하게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점수만으로도 개선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독점력은 100점, 재무안전성도 100점, 수익성도 100점, 현금 차출력도 거의 뭐 100점이네요. 90점이니까. 그러니까 거의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다만 성장성은 45점이니까 중간 정도 성장하는 기업이에요. 진짜 많이 고성장하는 기업들 한 70점 이상씩 나오거든요.
하지만 이 사이즈에서는 굉장한 성장을 보이는 건 맞다. 그래서 이 기업이 우량하냐라는 것들은 질문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수급 쪽에서는 약간 지금 꺾여 있기 때문에 얘가 좀 턴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게 밸류에이션인데요. 이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여기 보면 지금 요 차트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요 차트는 현재 적정가라고 하는 거는 페어 밸류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표가하고 다르다라고 제가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적정가라는 거는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고 하는 가격이라는 거고, 목표가라는 거는 상승할 때는 상승 목표하는 목표의 가격이 있는 거고, 하락할 때는 또 하락할 때의 가격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441달러를 못 넘어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적정하다는 거고, 근데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저평가와 고평가 사이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적정가에 멈춰가지고 적정가 수준대로 계속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가 수준에 오면 편입해야 되는 기업들이 있고, 좀 더 떨어지면 편입해야 될 기업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기 좋은 게 바로 밑에 있는 밸류에이션 차트인데, 여기 보면 최근 1년 동안의 그림을 보면 이 가운데 있는 선이 이제 적정가고, 위에가 이제 여기 고평가 라인이에요. 밑에 여기가 저평가 라인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저평가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색깔 좀 바꿀게요. 네. 색깔을 좀 바꾸고.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저평가 라인이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곳이 고평가 라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보시면 고평가들의 라인들이 있고, 여기 밑에는 보면 이제 저평가로 떨어진 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다음에 여기가 다시 고평가고, 최근에도 보면, 네, 실적 나오면서 이렇게 조금 올라갔잖아요. 적정가가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평가 영역에 있었고, 그리고 지금 다시 떨어져서 지금 적정가라고 하는 요 수준에 지금 근접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기업은 이제 적정가 이하에서 샀다가 고평가에 근접하면 파는 이런 형태들이 가장 좋죠. 만약에 계속 보유하고 싶은데 어때요? 그러면 그것도 나쁘진 않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요때 살 때 사면 이게 기울기가 높으니까 상승률이 훨씬 더 높은 거거든요. 그냥 계속 보유하는 것보다 그냥 오히려 비쌀 때 좀 팔고 쌀 때 좀 사고 하는 형태의 패턴이 마이크로소프트에도 훨씬 더 잘 맞고, 이 범위 안에서 잘 움직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재 수급이 무너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너졌다라고 하기엔 좀 과한 표현이지만, 어쨌든 수급이 좀 이렇게 꼬여서 하락 추세가 조금 이어지고 조정 기간이 좀 길어질 가능성이 있는 위치에 지금 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밸류에이션 차트로 봤을 때는 결국은 요 가격, 적정 가격이라는 것, 그 다음에 요 시점 정도에 해당이 되는 요 적정가 이하에 있는 요 정도 가격이 마이크로소프트를 편히 검토하기에 가장 좋은 밸류에이션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 그 가격이 얼마냐? 여기 있죠. 위에 보시면 적정가가 441달러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저평가 가격도 위에 다 찍어드렸거든요. 여기 339달러예요. 그러면 340달러에서 440달러 요 사이가 이제 최적이라는 거고, 이제 과거에 보면 이 완전히 바닥 있는 저평가까지 온 적은 또 없거든요. 그러면 요 사이를 좀 정리를 해보면 대략 한 390달러? 390달러에서 440달러 요 정도 사이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좀 분할 매수하기에 기대 수익률이나 또는 이 회사의 성장성을 감안할 때 굉장히 괜찮은 가격대에 진입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도에 이제 이 회사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성장하면 여기에 있는 적정 주가도 이런 식으로 지금 아까 EPS나 매출액이 다 15%씩 오르기 때문에 얘도 15% 정도 이렇게 오를 거예요. 그래서 요런 정도의 수준에서 사시면 장기적으로 좀 연평균 15% 이상의 수익률이 나는 구간에 들어간다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수급이 조금 턴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것도 조금 걸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밸류에이션이 조금은 더 낮아지면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다. 그렇게 좀 정리해 주셨다가 그 가격대 오고, 그 다음에 EMA 차트가 턴하거나 또는 그 부분을 잘 모르신다 그러면 여기 상단에 여러분들 저희가 여기 하트 표시해 놓으면 관심 종목 설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신호가 지금 매도해서 간망이지만 다시 매수 신호로 전환하게 되면 얘가 알림 푸시로 해서 여러분들 초이스타 앱으로 다 푸시가 날아갈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리뷰를 마치고요. 두 번째 기업 저희가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제가 이제 심보틱이라는 회사를 좀 골라왔는데, 심보틱이라는 회사는 로봇 자동화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패턴, 그러니까 아무래도 AI, 로봇, 그 다음에 자동화, 공장 자동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큰 시장이 열리고 있어서 그런 부분의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심보틱이라는 회사를 보면 이렇게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크게 급등 급락했던 기업 중에 하나예요. 최근에 1년 동안 데이터를 봐도 20달러에서 약 80달러니까 이게 주가가 4배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급등했다가 반대로 요 84달러에서 또 요때까지 또 엄청나게 많이 빠지기도 했어요. 그 84달러에서 40달러니까 거의 한 얼마예요? 한 40% 가까이 하락도 했었죠. 그리고 나서 현재 한 33% 정도 조정을 받은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심보틱이라는 회사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이제 고민들이 많이 생기는 이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업들을 좀 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심보틱이라는 회사가 어제 그러니까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올랐고, 어제 장중에 이제 마감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바람에 조금 영상을 좀 더 빨리 나갔으면 더 좋긴 했겠습니다만은 주가가 어제 생각지도 않게 너무 많이 올라서 한 39% 정도 급등을 좀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왜 주가가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업들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EMA 차트를 보면 단기적으로 보면 이때 무너졌어요. 무너지기는 보면 5일선이 21선 밑으로 내려왔고, 요 현재 주가가 55.46이고 5일선 위에 살짝 걸쳐 있는 이런 상태였어요. 근데 5일선이 21선, 61선을 다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좀 안 좋은 상황이었고요. 중기적으로 보시면 21선, 61선을 보는데 얘가 지금 55달러니까 이 밑으로 내려와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 21선이 61달러, 61선이 60달러, 121선이 54달러니까 아직은 이 세 개가 순차적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 추세, 중기적인 상승 추세가 완전히 깨졌다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와 있었어요. 근데 실적 발표 나면서 이 기업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이 부분들이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모양을 만들어냈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심보틱 그 사이트, 저희 초이스탁 이동하셔서 심보틱을 같이 한번 볼게요. 어제 이제 39.36%가 오르면서 77달러를 회복을 했는데요. 왜 올랐는지에 대한 것도 저희가 이렇게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고, 이것도 여러분들 관심 종목들 하트 설정해 놓으면 푸시로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관심 종목이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했을 때 왜 그런지 이유가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들을 찾고 AI가 정보들을 수집해서 원인들을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푸시를 해드립니다. 최근에 실적 발표를 보면 4분기 매출이 9.5% 성장했고, 여전히 순손실이지만 조정 에비타가 16.6% 좋아졌다. 그리고 연간 매출은 26%로 강한 성장세를 보였고, 현금성 자산도 대폭 증가해서 재무 안정성이 강화됐다. 가이던스도 되게 좋아서 중장기 성장성을 확인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죠. 그 다음에 하단에 내려보시면 여기 기사들이 또 있어요. 최근에 실적 발표 나온, 그러니까 실적 속보가 이미 새벽 6시 5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을 발표하자마자 나오고, 이게 이제 애프터마켓에 반영이 됐고, 어제 이제 이게 장중에 전체가 반영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됐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 여기 맨 마지막에 이런 결론들이 있잖아요. 2026 1분기 가이던스도 상당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은 상당히 있는 편이었잖아요. 중장기 성장성은 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기사 내용들은 다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보면 처음에 매매 신호가 한 번 나와서 수익률이 83% 낸 이후에 아직까지 매수 신호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저희 그 문의를 좀 주셨는데, 심보틱을 저희가 추천하는 종목에 포함되어 있긴 했어요. 그래서 여기 저희가 종목 추천해 보면 여기 심보틱이라고 있죠. 심보틱이 있고 추천가가 50.7달러고
목표가를 97달러로 제시했으니까 되게 높이 제시했죠. 추천 후 상승률은 지금 52.4%고 해서 신보틱을 왜 추천했는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물어보신 게 종목 추천에 신보틱을 추천하셨는데 여기에는 매매 신호는 관망인데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정말 저희 서비스를 잘 이용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AI 매매 신호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진단 점수,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수급, 요 세 가지. 그러니까 수급은 밑에 있는 EMA 차트랑 저희랑 조금 다르긴 합니다. 저희가 짜고 있는 알고리즘이 조금 다르긴 한데 EMA로 나오는 신호보다 한 일주일, 빠르면 한 열흘 정도 빨리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 신호랑 밸류에이션이랑 진단 요 세 가지가 동일하게 세 가지가 엔드 조건으로 그냥 다 통과가 되어야지만 신호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셋 중에 하나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신호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진단 점수는 높고 밸류에이션도 잘 맞았는데 수급이 꺾여 있어요. 그러면 안 나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금 더 떨어지면 밸류에이션도 맞고 진단 점수도 맞을 거예요. 그 통과를 다 할 거예요. 근데 아까 수급이 깨져서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죠. 그럼 얘는 신호를 안 준다는 거예요. 반대로 밸류에이션도 좋고 수급도 좋지만 진단 점수가 낮은 이런 기업들도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또 신호가 안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신보틱이 37점인데 저희가 AI 매매 신호에서 기준으로 잡고 있는 거는 40점입니다. 40점. 그래서 이 점수는 가변적으로 살짝 조금씩 바뀔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40점을 잡고 있고, 40점은 뭐냐면 최소한 기업들의 어떤 리스크를 좀 빼내는 기업들이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초기 성장주들도 40점을 받기 쉽지는 않거든요. 막 20점에서 40점 사이에 되게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거기서 망하는 기업들도 20점에서 40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좀 어느 정도 점수를 조금 올려놓은 상태인데 그게 이제 40점 기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신보틱이 37점이니까 여기서 일단은 통과를 못한 거예요. AI 매매 신호에서는 37점이기 때문에. 두 번째 보시면 밸류에이션이 저평가고 저희가 퀀트 알고리즘으로 계산한 적정 주가가 123달러예요. 그러면 주가가 77달러면 지금도 싸고 주가가 빠졌을 때는 50달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통과를 했잖아요. 그리고 수급도 이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었으니까 지금은 요 수급이 아까 깨질 뻔했지만 요 수급이 완전히 깨지진 않았었거든요. 그러면 수급도 괜찮았고 수급 점수도 괜찮았고 밸류에이션도 괜찮은데 얘가 왜 AI 매매 신을 못 나왔냐? 40점 밑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종목 추천에는 그러면 왜 추천했냐? 그랬더니 저희는 얘가 실적이 나오면 나머지 점수들이 반영이 되면 진단 점수가 40점 이상을 돌파할 것 같다. 그러면 40점 이상이 돌파하면 나머지 밸류도 맞고 수급도 받으면 편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판단을 했기 때문에 종목 추천이라는 종목에 추천이 됐던 거고, 매매 신호는 딱 완전 기계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활용법들을 조금 잘 활용하시면 조금은 더 이제 이렇게 이렇게 활용성이 훨씬 더 넓어지는 거예요. 유두리가 훨씬 좋아지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래요. 모든 조건이 동일한 기업인데 A 기업은 진단 점수가 39점이에요. B 기업은 40점이에요. 그러면 AI 매매 신호는 A는 신호를 안 내요. 39점이니까. B 기업은 40점이니까 신호를 내요. 그럼 그 1점 차이가 엄청 크냐는 거예요.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과 실적들이 좋아지는 부분들을 반영해서 내가 살 수도 있다. 그건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종목 추천이라는 서비스에서 저희가 몇 개를 보여드렸던 샘플로, 그러니까 활용하는 측면에서 보여드렸던 거고요. 또 하나는 밸류에이션이라는 관점에서도 지금은 살짝 비싸요. 근데 요번 분기 실적이 반영이 되면 몇 %가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예전에 아스테라랩스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게 오를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살짝 비싸지만 요 날짜 지나면 싼 가격에 들어가니까 지금 먼저 살게요 라고 판단하는 거는 개인이 판단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들은 조금은 공부를 하셔서 활용법을 조금 더 하시면 투자할 수 있는 영역이,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AI 매매 신호를 참고하시는 게 가장,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신 분들은 그 기준을 잡으시는 게 좋고요. 내가 그 기준에 따라서 내가 조금은 더 응용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처럼 이렇게 좀 개별로 활용할 수 있는 영역들을 더 활용하시면 훨씬 더 풍부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 점수 눌러보면
네, 이렇게 뾰족하게 나타나는 기업들이 성장주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익성 0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익이 안 나서 적자기 때문에 0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점수가 재무 안전성, 수익성, 현금 차율 여기 점수가 총점으로 3점만 더 먹으면 40점 넘어가는 거예요. 걔는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실적 나오면 이거 3점 넘어가는 게 겠는데 라고 해서 먼저 편입했던 딱 그 차이라고만 보시면 돼요. 네, 과거 대비해서 봐도 1년 전이 25점이었고 지금이 37점이니까 좋았고, 여기 보시면 중간에 42점으로 넘어갔던 데 있죠. 여기 넘어간 시점. 그러니까 요때 매매 신호가 한번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신보틱이 1회 매매에 지금 수익률이 한 80몇 % 나왔던 구간을 요때 이제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도 지금 좋은 가격대고 수급도 좋았는데 40점 밑이니까 신호가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저희는 요거는 40점을 회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편입하자 해서 이제 추천이 이루어졌던 경우입니다. 네, 요 기업들 이제 분기별 이렇게 항목별로 좀 보시면 되고요. 현금 탈출력도 어느 정도 이익은 없지만 현금이 있는 그런 경우들은 제가 재무에서 여기 좀 현금 흐름표를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이렇게 마이너스잖아요. 적자. 적자고 그러니까 수익성 0인 거예요. 하단에 보시면 영업활동 현금을 요거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장주들은 얘가 먼저 턴하고 갑니다. 그리고 얘가 턴하면 적자라고 해도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성장주들의 초기를 발견하는 기업의 유형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얘는 이미 사실상은 영업활동 현금이 꾸준히 플러스였어요. 그 다음에 하단의 잉여현금 같은 경우에도 요 분기를 제외하고 나면 플러스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 회사가 캐시플로우가 모자라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창출력 점수에서도 65점 이상을 지금 받고 있는 거고, 요 부분에서 이제 수익이 턴하기만 하면 수익성이 높아지면서 바로 40점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단에 내려보시면 예상 실적이 있잖아요. 그 예상 실적이 보면 매출액이 이제 올해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24%, 그다음 내년에 매출액이 21%, 내후년에 29%예요. 그러면 상당히 성장률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EPS가 보면 이제 올해까지는 적자였고 내년도, 그러니까 12월부터 시작해서 분기부터 아마 흑자를 찍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는 보면 흑자 전환을 하잖아요. 그럼 이 부분들이 수익성 점수가 높아지면 당연히 내년도에는 40이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감안해서 37점이지만 현금 흐름표에서 이미 영업 활동 현금률이 플러스고 잉여 현금 흐름도 플러스고, 그다음에 캐시플로도 충분하고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매출 성적이 높기 때문에 얘는 그냥 30점, 당연히 40점을 넘을겠구나 해서 미리 이제 판단을 했던 부분 때문에 저희는 편입을 하고 AI 매매 신호에는 40점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면 이 수급에서 보면 지금 단기가 지금 이게 다시 올라와 버렸잖아요. 여기 보면 최근에 오늘 이제 어제 주가가 급등하면서 여기 보시면 이게 다시 이게 뚫고 올라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상승 추세도 다시 또 지금 회복한 상태가 됐고, 중기도 보시면 중기도 보면 이렇게 내려오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보면 녹색이 이렇게 위로 뾰족 다시 올랐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발생해서 지금 현재 주가 자체가 지금 77달러니까 요 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단기 중기 상승 그 추세도 좀 회복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만 하나 볼 건데요. 신보틱의 밸류에이션을 보면 그냥 계속 저평가였어요. 그러니까 매우 저평가 라인들을 계속 따라서 이런 기업들이 많지 고성장 기업들 중에 이런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보통 고성장 기업들의 주가는 거의 다 여기서 움직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얘만 특이하게 지금 거의 바닥을 기고 적정가 수준에 거의 도달할까 말까 했고, 최근에도 보면 실적이 발표되고 뭔가 좋아지면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주가가 높은 수준을 지금 적정가를 기록하는데 주가만 지금 반대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그리고 내년도 내후년도 실적도 예상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37점이지만 편입을 했고, 이 부분들이 밸류에이션이 다시 이제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보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대도 굉장히 좋은 가격대로 볼 수 있고, 이런 기업들은 이제 아까 원래는 EMA만 딱 확인되면, 그러니까 수급만 확인되면 그냥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뚫어버려서 수급도 좋아진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들도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초이스탁 사이트 방문하시면 이 사이트 서비스들 다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